안녕하세요. 요즘 커뮤니티에서 아주 뜨거운 소문이 있죠? 바로 파이코인이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논란의 진실이 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증명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경쟁 속에서 파이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고, 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구는 질문입니다. 파이코인이 정말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파이가 그냥 1달러에 묶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전혀, 절대 아닙니다. 파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은 태어난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파이는 뭐죠?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함께 오르는 일종의 성장하는 자산이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치를 달러에 딱 고정시켜서 우리가 편하게 거래할 때 쓰는 디지털 현금 같은 개념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그림, 바로 인간 증명 경쟁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파이와 인터링크, 이 두 가지 길을 비교 분석한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최고의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아니, 파이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건 말이죠. 사실 성공적인 생태계가 되려면 가치가 계속 오르는 자산과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생태계라는 거대한 기계를 부드럽게 돌리는 윤활유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파이 가격이 10% 올랐다가 내일 20% 떨어지고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한다면 이걸로 커피 한 잔 사 마시기도 불안하겠죠. 상점 주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럴 때 안정적인 교환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비트코인 생태계에 테더, 즉 USDT가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치가 1달러가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테더 덕분에 거래가 훨씬 활발해지고 생태계 전체가 커지죠. 파이도 정확히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술의 핵심은 누가 진짜 사용자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글을 쓰는 이 시대에 웹3 전체가 마주한 엄청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증명 경쟁입니다. 앞으로 웹3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이 계정뒤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람 맞아? 이 계정 하나가 정말로 인간 한 명을 대표하는가? AI와 가짜 봇 계정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짜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의 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증명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비교해볼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파이의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커뮤니티 우선 전략. 일단 스마트폰 채굴이라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을 모으고 그 다음에 KYC라는 신원 인증으로 진짜 사람을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커뮤니티 위에 경제 시스템을 올리는 방식이죠. 느리지만 착실하게 사람을 먼저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인터링크는 정반대입니다. 기술 우선 전략이죠. 먼저 기관 투자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신원 인증 및 결제 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명 VC들한테 투자를 받아서 신뢰도를 확보한 뒤에 이 모든 게 준비된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아마 머리에 쏙 들어오실 거예요. 파이는 먼저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서야 수도관 같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중이고요. 인터링크는 최첨단 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차 들어와서 사세요 하고 시민들을 초대하는 중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선수, 이 두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과연 누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의 최대 강점,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이 압도적인 커뮤니티입니다.
6천만 명이 넘는 이 사용자 기반은 그 어떤 프로젝트도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없는 파이만의 강력한 성벽, 즉 해자인 셈입니다. 반면에 인터링크의 비밀병기는 바로 휴먼 해시 파워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성령으로 채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인간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활동하는 것 자체에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희귀한 자원, 바로 진짜 인간의 관심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아주 똑똑한 접근법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인증 방식만 봐도 파이가 신분증 같은 서류에 의존한다면 인터링크는 생체 인증에다가 JKP, 즉 영지식 증명이라는 최신 기술을 씁니다. 개인정보를 전혀 노출하지 않고도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기술이죠. 시장 접근 방식이나 투자 배경을 봐도 파이는 철저히 커뮤니티 중심이고 인터링크는 기술과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인터링크는 이건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까다로운 미국 규제를 처음부터 지키도록 설계했고 백서도 아주 투명하죠. 심지어 파트너들에게 주는 토큰은 10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풀리게 해놨어요.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 기술인데 내 신분증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성인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진원을 증명해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전략은 과연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둘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 같은 관계거든요. 한번 보세요. 파이는 사람이 많은데 기술 구현이 좀 느리고 인터링크는 기술은 끝내주는데 아직 사람이 부족하죠. 딱 퍼즐 조각 같지 않나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는 건 다른 한쪽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두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계획은 정말 간단합니다. 기존에 하시던 대로 파이의 24시간 채굴 주기는 계속 유지하시고요. 여기에 인터링크의 4시간 채굴 주기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하면 하나는 시간을 통한 커뮤니티의 힘을 얻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술과 속도의 힘을 얻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죠. 몇 년 후 한 2027년쯤 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나는 파이와 인터링크 두 프로젝트 모두의 초기 참여자였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여러분의 신원 증명서처럼 강력한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AI가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해지는 세상에서 당신은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파이와 인터링크의 진짜 도전 과제이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